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 SDI 100만 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 3시 20분인데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1,700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어떤 것들은 뭐 올라가려 그러다가 말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변화가 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이 차트로는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거 일목균형은 빼고 보니까 일목균형을 빼고 보겠습니다. 일목균형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자, 일목균형을 뺀 상태에서 20에 20에 이 볼린저 밴드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10의 1의 볼린저 밴드를 볼 때요. 제가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설명했는 것들이 모든, 시가마까지 모든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제가 뭐 말주변도 좀 없고, 뭐 이걸 대본이 있어서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안 되지만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 되면 아주 적극적이고 뭘 하나 나눔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마음은 투철합니다. 그리고 뭐 이걸로 내가 뭐 유튜브를 해서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뭐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걸로 벌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 좋아요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이 영상을 많이 보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 열심히 보시고요. 하나라도 얻어 갈 수 있다면 저한테는 보람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오늘 교육시켜 주는 거는 그지 마지막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한 5편, 6편을 무조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차트 설명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 제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오늘로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는 지지와 저항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시그마를 볼 때 지지와 저항을, 어, 캔들로 보는 거랑 시그마로 지지와 저항을 보는 거는,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이해한다면 이게 지금 현재 삼성 SDI에 지금 시그마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어저께는 1.49 있다가 오늘 종가로는 0.88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내려온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지지와 저항을 먼저 설명하고요. 오늘 어, 그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다면 헷갈리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요, 캔들의 지지와 저항은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에 지지죠. 그러면 이 뒤에가 있는 거를 갖다가 빼놓고 여기만 이제 지금 현재 여기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을 볼 때는요, 이 캔들을 한 200개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200개 정도 보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200을 맞춰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멀어요. 쓰는 데가. 그래서 그래요. 자, 200개의 이제 그 캔들을 보면요. 지지와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지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위에 저항되죠. 그다음부터 이제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저점을 훼손 안 하면 지지가 된 거고, 여기에 고점을 못 넘어서면 저항을 못 뚫은 거죠. 그러면서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캔들로 볼 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캔들로 볼 때는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락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다시 이 자리를 훼손 안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지지 아닙니까? 지지. 그러면 저항이 여기 들어있죠. 저항이 어디 들었습니까? 이게 다 저항이죠. 이게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입니다. 다 저항이죠. 그죠? 다 저항입니다. 이거를 벽돌 깨기 하듯이, 도장 깨기 하듯이 깨고 넘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근데 시그마에서도 맹 이렇게는 보지만, 시그마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이 갖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그러면 캔들로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어디가 지금 삼성 SDI는 지지층이 여기에 지금 지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지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항은 어디 있나요? 저항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도장 깨기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어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캔들로 보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가격을 넘어서야 되겠죠. 이 가격을. 일단은.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게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건 캔들의 위평선으로 볼 때 지지와 저항인데,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지와 저항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너무 계산과 뭐 방법을 머릿속에 이어가지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안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심플하게, 가장 간단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줄 때 볼린저 밴드 두 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5일선과 60일선과 5일선과 33일선과 60일선가이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테게트 슬로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를 설명해 주면서, 시그마가 어저께 끝났는 사항입니다 하면서 오늘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캔들의 지지와 저항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느냐,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안 맞아 들어갈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시한다는 얘기죠. 자,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여기서 설명하다가, 이 지지와 저항이 있어서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저께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지지와 저항을 설명해 주는데요. 지지와 저항은 시그마에서는요, 지지와 저항을 노란 박스 천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은 있죠. 관련이 있는데 여기를 보고 여기를 지지와 저항을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캔들은 이렇게 놓여 있는 거를 가지고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가 지지인지 저항인지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캔들의 저항 자리, 지지 자리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얘가 내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영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영선입니다. 그 다음에 영선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영선을 갖다가 니로 온 상태에서, 여기 영선을 니로 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락입니다. 하락. 영선을 내려가면요, 하락입니다. 하락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내려가는 자리에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영선을 못 올라가고, 영선을 못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온다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는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뭐 더 위로 오고 덜 위로 오고가 상관이 없이 올라갔다가 영선을 못 가고 내려오는 이 자리는 급락자리입니다. 무조건 급락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이 자리가 오면요, 분명히 여기에 있던 캔들보다도 여기는 엄청나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이 혼전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지만 이걸 갖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제가 알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이걸 설명해 주면 이해는,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얘기했는데, 처음 접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꿈에 길 가는 얘기일 겁니다. 전혀 위치에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맞는 얘기를 맞는 얘기로 만들어내는 게, 제가 찾아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요,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니로 오는 자리요, 첫 번째 영선 밑으로 니로 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의 지지자리는 요게 지지자리거든요. 요게요. 그러면 요 지지자리가 끝났는 캔들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항 자리입니다.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여기가 저항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여기. 그러면 이 저항에서 시그마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내려온 자리가 지지 자리가 되거든요. 이게 지지 자리. 근데 제가 설명하기를, 저항과 지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캔들로 볼 때는 위로 오다가 올라가다가 위로 오다가 여기가 지지라 그랬잖아, 여기가. 근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지가 되든 여기가 지지가 되든 이건 캔들의 얘기고요. 시그마는 시그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그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ADX를 모르면 이거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ADX에 맞는, 제가 접전에도 ADX를 얘기했지만 ADX의 상승의 눌림목 다음에 하락의 눌림목의 상승,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면 요게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면서 제가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 자리 되면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지지고 여기에 저항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자리가 지지였는데 이 자리에 마이너스 2의 점점점점이 있죠. 여기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올라갈 때 여기가 저항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저항 자리에서 이 지지의 영영 위로 오는 자리까지 위로 오는데도요, 주가는 여기 되면 한 배 이상 위로 옵니다. 한 배 이상 위로 와요.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거를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는 거는요, 삼성 SDI가 돌아가는 자리에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건 이뤄오는 자리에서 이거 백날 설명해 줘봐야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는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을 알려주면서, 여기가 이제부터 바닥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했던 얘기가, 이 얘기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제가 보고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내려오면서는 여기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바닥일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게 캔들의 지지와 저항이 아니고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제차 영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100% 손실이라니, 여기서는 일단 다 팔아놓고 내려오면 지지 자리에서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 자리와 플러스 2 자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준선이 본래는 0선만 있는데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찾아내고 검을 그리고 플러스 3까지 검을 그리고 이거를 개념을 완전히 잡아내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렸고 실수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잃었고 왜 돈을 땄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지지와 저항을 알고 나니까 이 시그마는 너무나 쉬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요날 얘기했죠. 니로 오더라도 마지막 날 되면 땡기 올려 놓을 거라는 얘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지지와 저항을 알기 때문에 이게 영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영선을 갖다가 다시 재차 올라가 가지고 다시 재차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지지와 저항이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4분에서 한 5분 정도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들을 처음부터 복귀 차원에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해 줬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 설명해 줬는 거는 사실 스토게트 슬로는 제가 알려줬는 거는 요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그마라 그랬습니다. 시그마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그마 역시도 얘가 있음으로 해서 얘를 보기가 쉽게 볼 수 있는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없어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요게 있음으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10의 1 볼린저에서 내가 사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요. 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선 위로 올라갈 때 삽니다. 영선 위로 올라갈 때. 그러면 영선 위로 올라갈 때 기준은 뭔가요? 영선이 올라가는 게 기준이죠. 그러면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5일선과 1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던 주가가 5일선 위에 올라타면서 10일선 위로 올라가는데 영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따라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영선에 올라가는 순간 얘는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분명히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있는데, 얘가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뭔가 하면요, 5일선 밑에 10일 밑으로 중심선 10일이죠. 11선입니다. 이게 중심선이 11선이니까 쉽게 설명, 1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면서 영선 밑으로 내려온다.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 다 팔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종합주가수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자, 요것만 지켜낸다면 내가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 2의 볼린저 밴드가 있는데요. 이 2의 볼린저 밴드는 또 그것까지 설명을 예전에 했던 거를 복귀 차원에서 본다면, 이 볼린저 밴드가 저거 볼린저 밴드의 20의 2짜리입니다. 1이 아니고 2짜리입니다. 요거는 간단해서
요거를 볼 때 여기는 간격이 멀고 여기는 간격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캔들에서 얘가 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간 상황에서 얘가 그 다음 날도 볼린저 밴드 바깥에 있으면서 5일선이 10의 볼린저 10의 볼린저 밴드와 붙어서 올라가야지만 얘가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캔들 한두 개 안에 3일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보면요. 상단선, 기준선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요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삼성 SDI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어,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든 게 이제 저거 교육시켜주는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라서 뭐 매일매일 찍어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지금 오늘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얘가 위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뭔가 하면요. 스트게트 슬로를 볼 때요. 스트게트 슬로를 볼 때 얘가 헷갈리게 나 여긴 이루었는데 헷갈린다 이럴 때요. 여기 보면 얘도 데드에 데드고 얘도 영선 밑에 이루어 있거든요. 이 영선 밑에 이루었을 때 10에 볼린저 10 볼린저 하단선에 5일선이 여기처럼 같이 놀고 있으면서 이 11선 밑에 계속 머문다면 이거는 점점점점점 하락으로 가는데요. 캔들이 11선 안에서 저 하단선 안에서 논다면요. 그건 눌림목이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얘를 본다면 얘는 뭡니까? 신경 써 내려가는 거 신경 쓰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이게 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봉을 보고 헷갈릴 때는 뭘 보라 그랬죠? 주봉을 보라 그랬죠. 주봉을 볼 때 지금 5일선 위에 상단선 위에 5일선이 상단선 위에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평선은 뭐 보지요? 5일선과 33일선을 봅니다. 5일선과 33일선을 본다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일봉으로는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주봉으로 내가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주봉으로 볼 때 얘가 영선 위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이트 슬로를 볼 때요. 작은 지표가 골든 크로스에서 굵은 지표가 골든 크로스에서 이제 20을 올라간다면 이 주가는 내려올 때마다 사야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교육 내용에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는 이제 고민할 이유도 없고 내가 어디에서 사야 되는가 또 알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하단선에 만약에 니로 옵니다. 니로 온다면 여기서 조금씩 사 들어가고 그 사 들어간 거를 이후에 있는 계좌에서 같이 물을 타지 마시고 여기에 단가를 맞춰 놓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봉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는 종합주가지수가 아니고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요.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 보십시오. 제가 여기 영선 올라갈 때 뭐라 그랬죠? 영선 올라갈 때 뭐라 그랬으면 5일선이 11선 위에 올라가면 사도 된다 했죠. 그런데 얘는 그 전에 벌써 얘를 보면요. 골든크로스가 살아있으면서 영선 올라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는 뭔 자리입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저항 자리죠. 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가 같이 있으면서 이후에 저항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뭔 자리였죠? 이 자리는 뭔 자리입니까? 저항 자리, 저항 자리죠. 저항에서 지지가 여기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지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눌림목 아닙니까? 눌려줄 때 다시 사서 저항을, 여기 갈 때 어떻게 됐죠? 여기 갈 때 여기보다는 여기에 기준선을 넘었을 때 주가는 여기 있는 거 되면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또 사는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저항 자리죠. 근데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내려오는데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 찾아내지 못하면요, 여기가 고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겁난다니까요.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종합주거지수가 내려가는 거에다가 돈을 걸어서 지금 깡통 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요. 그냥 간단하게면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 보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요. 여기에서 제가 그랬죠. 요게 니로 올 때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했죠.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올라갈 때 얘는 여기 가서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마디가 끝나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가는 첫날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 영선 위로 올라갈 때 5일선 위에 11선 위에 캔들이 있으면 따라가야 된다고. 그럴 때 얘가 다시 내려오면요, 우리는 운제급을 먹어야 될까요? 운제급을 먹어야 될까요? 얘가 만약에 제가 그래 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올라가다가 재차 내려갈 때 요 자리에서는 분명히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여기에서 샀는 것들을 100%다 팔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좋은 방향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갈 때마다 여기 고점을 넘어서서 계속 가는 그런 그림을 이걸로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나눔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지지와 저항까지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영상이 없습니다. 내일은 거제도로 저희들 수국꽃 보러 갑니다. 수국꽃 영상 360도로 찍어 올 테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내일은 영상이 없고 요거 꼭 몇 번이라도 돌려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